네, 한 주간의 ETF 성적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주식 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혹시 무슨 영화 배우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영화 배우요? 많이 못 들어보세요? 혹시 영화 배우 중에 톰 하디 닮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악플이 달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닮았습니다. 운동을 좀 하시죠? 몸이 좀 좋은 편이신 것 같아서. 네, 뭐 여러 가지 운동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 하세요? 지금 원래 축구를 좋아하다가 네. 지금은 아이스하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쩐지 몸이 좀 좋으셔서 네. 아이스하키를 하신답니다. 네, 뭐 결혼은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쓸데없는 질문을 했네요. 네. 자, 이번 주에는 ETF도 사실 좀 비교적 좀 온화하게 흘러간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어땠나요, 이번 주? 시장 흐름들, 수급의 흐름들을 보면은 수급은 사실 지난주보다는 조금 위축된 그림들은 있었습니다. 이게 상호관세가 유예 조치가 이제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을 하는 그림들이 한번 강하게 나왔다가 이 미국 주식형 ETF 시장 같은 경우가 자금이 또 다시 조금 유출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그 직전 주에 2주간의 자금 유출됐던 규모보다는 작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유예 조치는 진행이 됐는데 대중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높아졌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좀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채권형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 내용들이 그렇게 도비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자금 유입 규모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여전히 심란하지만 한국 ETF들이 오히려 이번 주는 괜찮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상장 ETF들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데요. 쏙3 1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또 사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들이고요. 네, 어떻게 사실 다 이렇게 또 3배, 2배입니까? 맞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4종목, 상위 4개 종목들이 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입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쏙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3배짜리 ETF고요. 이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방금 뭐 중국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젠스장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네. 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격을 주다 보니까 조금 저수감의 수세를 이 수익급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은 2등에 있는 TSLL이랑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좀 공격적인 이런 성향들을 좀 같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열광하고 계신 거고. 예. 테슬라는 왜 계속 이렇게 믿음을 받는 거예요? 테슬라는 한 번 아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맹신자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빠지면 뭔가 푹 빠지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테슬라를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게 테슬라의 지금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꿈을 산다 이렇게들 소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게 종목을 저희가 이제 ETF만 가지고 이제 좀 테이블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종목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저 1등과 2등 사이에 테슬라 개별 기업에 대해서 가장 또 13억이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던 것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한 배 기업 종목을 따라가는 게 2등이고 2배짜리 레버리지가 지금 3등에 있다. 사실은 좀 뭐 정확한 순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궁금해지는 게 국채 20년물 네. 3배 또 네. 예, TMF를 네. 국채 금리가 아마도 오르니까 네. 이제 앞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맞습니다.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잘한 선택이 맞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반도체랑 이제 비슷한 그림인 거고요. 저가 매수 차원에서 이제 금리가 많이 튀면서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다가 공격적으로 좀 레벨 대응을 하시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지금 굉장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CPI 자체는 좀 낮게 나왔는데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면 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네. 근데 트럼프는 사실 지난달 지표를 가지고 또 연준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를 가지고 연준이 판단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저희는 사실 박스권을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래서 사실 지금 레벨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단기 매매 차원에서는 한번 또 뭐 들어가 볼 만하다. 뭐 이렇게 그래요. 좀 보시는 지금 게 4.3%, 4% 10년물 금리.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6월까지는 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네. 리스크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이게 예. 아마 국채 금리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파월을 독립성을 침해하는 네, 맞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면 이게 또 국채 금리 끌어올리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된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고. 네.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중앙은행 관점에서는 이게
정책, 지금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 충격보다 물가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제 충격이 더 큰지 물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가겠다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뭐 뉴스 통해서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전례들이 지금 보면은 사실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퇴임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법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판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 11월부터 인터뷰할 때마다 살살 뭐 자기도 인지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조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로 보시는 거군요. 자, 이번에는 국내 상장 ETF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었나? 네. 네. 국내는 또 재미가 없군요, 별로. 네. 수급 쪽은 뭐 항상 지금 최근 분위기는 지수 대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다 지수,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S&P 500 뭐 제목에서 보시는 그대로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단기 채권, 단기 금리 ETF에 대한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국내는 레버리지는 별로 안 하시나 봐요. 레버리지는 저희 뒤쪽에 네. 이제 조금 이제 포진을 하고 있지만 네. 이번 주는 또 특이하게 레버리지 ETF들이 상위권에는 좀 안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는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는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네, 수급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머니마켓 액티브 저거는 좀 단기성 자금인 거죠? 네, 뭐 잘 아시는 뭐 MMF 같은 것들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그냥 그 돈을 잠깐 넣어놓고 뭐 CMA처럼 은행 계좌처럼 그 자금이 수익률이 조금씩 쌓이는 부분들 수취하면서 대기 자금들이 여기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국내 ETF 중에 어디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금이 또 다시 랭크에 좀 들어와 있고요. 여기 이거 신기하네요. 여기 1등, 2등, 10등이 지금 금과 관련된 네. ETF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글로벌 금채굴 기업 ETF는 저희가 또 사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잠깐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좀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락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채권이랑 뭐 금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마진콜에 대응하는 모습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잠깐의 조정이 있었지만은 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생기면서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정점은 좀 지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금 쪽에 매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 채굴 기업 ETF는 사실 금으로 이제 구성된 건 아니지만 네. 금과 관련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구성한 ETF이기 때문에 네. 금 가격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채굴 기업이 더 수익률이 좋은 거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국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거나 아니면 근데 사실 이게 금 가격이 금 채굴 기업 주가들보다 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약간 좀 따라잡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좀 키 맞추기 정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 가격에 후행하는 지표라고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나로 저희 글로벌 금채굴 기업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X라는 종목이 원래 먼저 상장이 되어 있었고 예. 이 종목과 같은 벤치마크, 같은 기초지수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NH 아문디 자산운용사에서 똑같이 카피해서 들여온 이런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K방산 쪽도 뭐 한 차례 지금 꺾인 뒤에 수익률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수익률이 제법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방산도 네. 근데 예. 수익률이 K방산이 더 좋아요. 글로벌 방산도 요즘 잘 나간다는데 네. K방산이네요, 대부분. 그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이제 리서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증권사 쪽에서 조금 이제 목표 주가, 실적 전망들을 좀 상향해주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네. 정책적으로 조금 이제 모멘텀들이 같이 붙어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조금 더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세 종목들, 타이거 플러스, 솔, 이 세 종목들 쭈르륵 있는 것들이 이런 네.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7위죠. 7위 화장품. 네. 저게 조금 이제 또 재미있는 뭐 스토리가 좀 있는데 네. 저거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 주셨겠지만 이 화장품이 사실은 지금 관세가 붙으면서 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선크림 같은 것들을 사재기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기 화장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어. 화장품 ETF도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부분이네요. 자, 다음 주도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다음 주 ETF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불확실성의 정점은 좀 지났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가지고 갈 건데 이게 불확실성, 이 변동성은 좀 계속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부터 협상을 시작을 했고 사실 90일 내에 굉장히 좀 많은 국가들이 협상의 합의를 좀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절차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슬슬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 대비하는 포지션들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도 약간 경기 소비재 쪽, 왜냐하면 최근에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프라이싱이 굉장히 크게 됐었기 때문에 미국 상장 종목 중에 임의 소비재 XLY 같은 ETF나 우리나라에 요걸 카피해서 비슷하게 코덱스 미국 S&P 500 경기 소비재 ET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중을 조금씩 좀 높여놓는 것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테크 쪽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는 사실 저도 규제 이슈들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역 쪽에서의 경쟁하는 부분들이랑 기술 패권을 잡고자 하는 것은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무역 쪽에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술 패권 쪽은 조금 더 공방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크 쪽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반도체 쪽보다는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쪽, 그래서 솔 미국 AI 소프트웨어 이런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 또 코덱스에서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이라는 ETF가 신규로 또 상장이 됩니다. 네. 이런 종목들, 미국에선 IGB라는 종목들 이런 것들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 예,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